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밤새 세계에서 벌어진 뉴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지표가 좀 개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외신입니다. 스탁이 이제 US 데이터를 앞두고 있는데요.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가 약세라는 건, 달러는 뭐죠?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는 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럼 미증시는 올라가고 있겠죠? 왜냐? 지금 급여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그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니셜 잡 클레임이라고 돼 있죠.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떨어진 거예요.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게 떨어졌으니까 반대로 고용은 좋아진 거죠. 그리고 새로운 팬데믹,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증시를 올리고 있겠죠. 오일이 상승하고 있다. 이코노미 리커버리 호프라고 합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위커 달러. 자, 달러는 약해지는 거죠. 경기가 회복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겠죠. 주식. 차이나 알리바바가 15.5 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약 16조 넘겠죠. 그거를 Common Prosperity라고 합니다. 공동 번영을 위해 16조를 내놨다라는 건데요. 이게 IT 기업 알리바바가 내놓은 금액이 거의 1등이랍니다. 중국에서. 되게 웃긴 거죠. 제가 뭐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끌려가서 고문당하거나 실험당할 수도 있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때리고 나니까 돈을 저렇게 많이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규제하겠죠. 저는 이게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아이다라고 하면 태풍이죠.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 뉴욕을 강타했답니다. 지금 사상자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네요. 피해가 많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내신입니다. 파업 고비 넘긴 HMM에 불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HMM이 갭상승했다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얼마 전에 개발하겠다 쭉 올라가더니 아주 그냥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자, 보면 노조는 지난 8년간의 임금 동결을 근거로 좀 대단한 희생이긴 하죠. 원래 HMM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현대해상이었죠. 임금 동결을 근거로 임금 25% 인상과 8년으로 나누면 얼마야? 38, 24, 1년에 3% 정도인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뭐 그렇게 큰 인상 금액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보너스 1200% 지급을 요구했고 저 1200%가 기본급 기반이겠죠. 회사 측은 당초 5.5% 인상에 경력은 100%를 지급하라는, 너무 다르잖아. 이건 뭐 팽팽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불씨가 남아있다는 게 뭐냐면 임금 경쟁력 제고를 위한 TF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TF를 통해서 도출되는 건 임금 경쟁력을 제고하는 거죠. 그럼 동종업계 대비 임금 경쟁력을 올리겠다라는 거니까 우와, 이거 인건비 많이 올라가겠네? 약간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블록딜 했죠, 어제. 시간에 블록딜 했습니다. 1조 가까이. 거의 1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블록딜을 했어요. 근데 오늘 뭐 7% 정도 떨어졌죠. 그러면 생각보다 안 떨어진 거죠. 그리고 10% 이상 떨어지면 그 이상 떨어지게 단기간에 놔두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연금 다음으로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우정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았다라는 게 의미하는 걸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우정사업본부는 카카오뱅크를 투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엑시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약간 리스크인 겁니다. 근데 이번에 편입이 좀 빨리 됐죠. 그래서 패시브 머니가 많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팽팽한 매수매도의 균형을 이룰 것 같아요. 한동안. 이게 급 나가면 사고 싶어 하는 일 되게 많을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예금이자 찔끔, 대출이자는 쑥이라고 하는데요. 예대 마진이죠. 예금, 대출, 예대 마진인데요. 기준금리가 있는데 예금이자는 조금 주고 대출이자는 그냥 휘발유값 올리듯이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 차익이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100만 원을 받으면 얘들은 1000만 원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배의 효용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금융 관련주를 사면 되나? 이미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소식은 뭐 우리보다 걔들이 더 빠르니까요. 외국인 기관 팔자 3200선 하루 만에 붕괴. 이 얘기는 뭐 계속 반복될 겁니다. 외국인 기관이 팔아서
코스피가 떨어졌다. 다음날 외국인 기관이 사서 코스피 올랐다. 그 다음날 외국인 기관이 팔아서 코스피 떨어졌다. 그 다음날 외국인 기관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떨어졌다. 계속 이럴 거예요. 예. 자, 카뱅, 삼성 SDI, 크래프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흥행 거둔 SK 리츠 관련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롯데 리츠도 있고 그 다음에 리츠 하나 더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거죠. 이런 소식들이 있다. 경제 지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보다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코스피가 저항선 인근에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5일선 또는 내일 갭 하락을 한다면, 갭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미증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갭 하락을 한다면 데드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단기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기간이 더 긴 평균치가 단기간의 평균치를 하회한다는 겁니다. 뚫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노란색 선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빨간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데드크로스가 난 겁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이 떨어졌잖아요. 예. 요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갭 하락을 하면 하락이 크게 나온다. 근데 내일 갭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거래량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약간 요런 게 보입니다. 그 코스피는 하락했는데 1% 가까이, 코스닥은 상승했죠. 이게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지금 경제 지표를 지들 원하는 대로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억을 해보시면 잭슨 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이 말했는 게 기억나시죠? 테이퍼링을 얘기할 때 뭐 물가 이런 것도 있지만 고용 지표가 안정되지 않아서 테이퍼링을 아직은 뭐 그렇게 속도를 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파월 의장은 고용과 관련해 추가 진전을 확인하고 테이퍼링을 발표하기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 그럼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해요. 그러면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원한 겁니다. 오우씨, 근데 고용 지표가 안 좋네? 경기가 안 좋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반대입니다. 두 개를 대치해서 생각해 보세요. 주간 실업 지표 개선의 상승 출발. 이건 되게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면 올해 고용이 좋아진다고?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고용이 좋아지면 테이퍼링 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럼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용 지표는 일정합니다. 하나의 팩트를 두고 두 주체가 아니지, 한 주체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올리고 싶으면, 자, 고용 지표가 좋아졌어요. 야, 경기 살아나나 보다. 아까 거기 뭐 이코노믹 리커버리 호프라고 하잖아요. 경기가 살아나는 희망에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락이었으면 그 실업 지표가 개선돼서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의 말에 의해서 그럼 테이퍼링 빨리 하겠네? 야, 그럼 야, 돈 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경제 지표가 지금 개판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 지표가 좋아지는 건 당연히 경제 좋은 겁니다. 주식이 좋겠죠. 야, 경기가 회복되나 보다. 그럼 기업들의 생산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겠네. 이게 정상인데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자, 예전입니다. 19년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저는 이거 다 박제해 놓습니다. 인땡스탁이란 곳에서 시황을 내놓습니다. 자, 보시면 5월 25일에 코스피가 크게 하락했죠. 지금 뭐 여러분들은 이게 크게 하락한 걸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뭐 변동성을 맛본 분들은 뭐 1.4%면 야, 이거 뭐 그냥 약보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중국 전인대 회의, 와, 꽤 옛날이네. 자, 미중 갈등 고조 속에 지수 하락했다. 자, 미중 갈등이라는 미중 무역 분쟁 때죠, 이때. 미중 무역 분쟁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코스피가 하락한 것보다 더 올랐어요, 코스닥이랑. 그러니까 미중 갈등 지속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대요.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 하락했어요. 미중 갈등이 지속돼서 차익 매물이 출회돼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홍콩의 국가보안법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날에 코스피가 살짝 상승, 코스닥은 하락세를 좀 복구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예상이 되죠. 미중 갈등 지속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을 놔두고 지들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이런, 할 말 없으면 할 말 없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현실,
현재를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면서 개똥 철학이든 맞든 틀리든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가치관이란 게 있어야지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하락하고 나니까 야 지금 악재 뭐 있어? 가져와봐. 미중 갈등? 좋아. 그럼 그렇게 써.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갈등 때문에요. 상승했어. 야, 지금 악재가 뭐야? 미중 갈등입니다. 자 그럼 써.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걸러 들어야 된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걸러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 좀 해! 자, 그 외 한국 증시 이슈 중에 오늘 뭐 미국 원전 당국이 사용 후 핵 연료 재활용을 공식 승인했죠. 이거 왜 이렇게 띄어쓰기가 이상하냐? 한국 기술이죠. 그래서 한국의 핵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위탁 생산을 임박했답니다. 뭔가 지금 띄어쓰기가 좀 이상하죠. 예, 이게 명사를 나열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건데 제가 좀 피곤하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아무튼 러시아 백신을 좀 생산한다는 게 찝찝하긴 하네요. 이거 누가 맞을라나? 아무튼 이런 이슈로 지금 관련주들이 큰 급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개판이니까 우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미래 먹거리에 대해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 섹터를 어떻게든 선점해야 돼요. AI, 4차 산업혁명, 말해 뭐합니까? 얘들 꼭 포트에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타격받은 업종의 복귀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 두 개는 거의 동치입니다. 맞죠?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랑 같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아니고, 그럼 위드 코로나랑, 생각해보면 그 반대가 뭐지? 라고 하면, 코로나로 타격받은 애들이 이제 슬슬 같이 가는 거죠, 우리랑. 그 위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는 뭡니까? 여행, 항공, 숙박, 내수가 다 타격받았죠. 근데 걔들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이 회복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를 제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 또 이게 방송을 띄엄띄엄 보시면 갑자기 온유 드립이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이후부터 유가는 셰일가스랑 강력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 셰일가스는 온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대체 그 연료잖아요. 어찌 보면 그럼 온유 비싸 안 싸? 셰일가스 때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에 셰일가스의 시추량이 상승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이든 정부의 기후 대책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셰일가스의 생산량 상승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온유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 가격이 만약에 흔들리면 투자를 개시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단기, 중기, 장기 포트는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자, 미증시는 현재 상승 중입니다. 강보합은 아니고요. 근데 한국 MSCI 펀드 지수가 하락하고 있죠. 왜일까요? 원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 주차 영상에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원달러는 강하게 진행되고 있죠. 1170원을 넘어서 있었는데 어느덧 1150원대입니다. 좀 있으면 1100원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피는 신고가 영역에 와 있겠죠.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회복의 기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상승하고 있어요. 야, 고용지표 개선되면 야 테이퍼링 하면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때까지 언론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고용지표가 악화되면 환호를 해줘. 환호를. 야, 봐, 고용지표 별로 안 좋지? 테이퍼링 안 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금도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딱히 이슈가 없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장도 화이팅 하세요. 금요일이잖아요. 불금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4단계 플러스 알파 거리두기라서 불금을 보내기 좀 제한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이 뭡니까?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저희가 적응을 해서 최대한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건강 항상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